이름과 성함을 좀 밝혀주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쪽 맨 뒤에. 네. MBC의 손병산 기자입니다. 일단 취임 1주년 축하드리고요. 일단은 그 대표님 기자회견문 보면 이제 촛불혁명의 완성이 총선 승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촛불혁명의 정신이 공정한 사회, 반칙 없는 사회 이런 거를 얘기했을 텐데, 사실 국민들이 요즘에 볼 때는 이제 민주당도 이제 구세력이랑 마찬가지 아니냐, 역시나 특권을 누렸던 것 아니냐, 이런 좀 의심들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정책적으로나 바꿔 나갈 건지 좀 문의드리겠습니다. 예, 민주당이 물론 지금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다 당들은 다 구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예, 민주당만이 아니고. 근데 민주당은 이제 특히 집권 세력이니까 그런 지적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혁신을 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마 세계 여러 개의 정당이 있는데 그 중에서 플랫폼을 구축해서 전당원 투표제를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그런 당은 우리 당이 세계 최초일 겁니다. 부분적으로 그렇게 하는 당들은 있는데 전당원이 그렇게 하는 경우는 세계 최초입니다. 이렇게 당의 체계를 혁신해 나가서 새로운 세대의 요구에 부응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부단히 끊임없이 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저도 말씀드리고 최고위원도 말씀드렸지만 공천 시스템을 체계화해서 후보 예정자들이 마저 예측 가능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든 것도 아마 세계 최초일 겁니다. 이렇게 정당원 혁신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자체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구세력이라고 한다면은 그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네, 다음 마이크를 좀 써주시죠. SBS 박하정이라고 합니다. 아까 공정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조국 후보자 관련해서 예전에 했던 본인의 말과도 다르다, 특정 계층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린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많이 분노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들, 특히 딸 관련 의혹이라든가 지금까지 확인되고 나온 것들이 어떤 그 후보자의 결격 사유나 그런 부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만 추가해서 지금 한국당에서 3일 동안 청문회 하면 한다, 사흘 동안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국민들께서 조국 후보자 논란에 관해서 굉장히 속상해하시고 걱정도 많이 하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당 대표로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조국 후보자에게 국민들께서 이렇게 분노하시는 지점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진솔하게 사과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초지종을 소상하게 한 점 남김없이 밝혀가지고 국민들이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청문회를 이제 빨리 반드시 해야 되는데, 3일 청문회라는 말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국무총리 청문회도 이틀 합니다. 이틀 하는데 장관 청문회를 3일 하겠다는 얘기는 청문회 장을 뭘로 만들려고 하는 건지 참 저희가 의심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매사를 이렇게 정치적인 판단을 정략적으로만 하는 이런 태도는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정치를 하는 것이, 그렇게 하려면 집에 가서 다른 일을 하는 게 낫지, 국회에 와서 이런 정략적인 태도를 언제까지 견제할 겁니까? 문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조국 후보자가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얼마나 잘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그런 정책적인 청문회가 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아까 저 뒤에 한 분 소개 손들었던 없으신가요? 예. 질문 없으십니까? 네. 저쪽에. 한 가지 덧붙인다면은 그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청문회 날짜를 잡지를 않고 계속적으로 이게 정략적으로 임한다면은 어제 이인영 대표가 말씀하신 그 국민청문회 이런 것을 해서라도 국민들에게 그 자세한 내용을 소상히 밝히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취임 1주년 축하드립니다. CBS 박희원입니다. 그 조국 후보 살리기도 살리기지만 그 이번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평화와 정의당처럼 연장 반대파와의 공조 강화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는 기대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예, 지소미아 문제에 관련해서는 저도 그렇고 우리 최고위원님들이 그 일본의 경제 도발이 시작됐을 때부터 상당히 깊이 고민도 했고 논의도 많이 해왔습니다. 이건 우리 동북아의 그 평화 체제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왔는데 실제로 우리 아까 박광원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적 물자라는 이름으로 그 경제 도발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전술적인 자원이 아닙니다. 특히 포토 레지스트 같은 경우는 전혀 그 전략 물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략 물자의 맞은 안정적 관리가 안 된다라는 그 명분을 내세워서 그 경제 도발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상호 신뢰를 처음부터 일본이 그 깨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그런 신뢰를 복원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단호하게 대처해야겠다는 게 정부의 태도였던 것 같고 당도 같은 입장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 네, 연합에서. 네, 연합뉴스 김여솔입니다. 대표님이 여성 정치참여 확대위원회나 그런 자리에서 공식 석상에서 여성 공천 30% 의무화를 여러 번 약속을 하시고 또 강조를 하셨는데 지금 그 약속에 변함이 없으신지 또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그건 제가 약속일 뿐만 아니라 우리 당규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하여야 한다라고 당규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지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그 남인순 최고를 비롯해서 우리 여성 의원님들이 그에 필요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백방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른 예. 정규 요 마이크 여기 마이크 있으세요. MBN의 정교희 기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좀 1주년 축하드리긴 하는데 좀 무거운 두 가지 질문인데요. 뭐 조국 수석에 관련된 질문들이 계속 있는데 어쨌건 가장 중요한 게 조국 수석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청와대라든가 여당 전체적으로 화살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 20대, 그다음에 그 학부모 50대의 분노가 상당히 크다. 그리고 상당한 지지층 중에서 이제 그 적극적인 지지층 외에는 상당히 심리적으로 이탈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의 분석이 많이 있거든요. 당에서 계속 20대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이게 단순한 조국 후보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그다음에 청문회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적정한 소명이 잘 안 될 경우 당에서도 여러 가지 뭐 자진 사퇴를 권고하다든가 이런 생각도 고민을 하고 계신 건지를 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로 지소미아 파기 관련돼서 그 안보 불안을 이제 야당이 지적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실제적인 영향은 경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식시장도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한일 관계가 계속 악화되는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영향을 더 받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플랜은 무엇인가 그런 게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조국 후보자에 관련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히 20, 30대 젊은 층들이 공정성이 없지 않았느냐는 그런 그 평가를 하면서 여러 가지 비판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 사회에서
조국 후보자만큼 그렇게 말하자면 유족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극히 일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소외감 이런 것은 저희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후보자 자신도 그렇고 훨씬 더 국민들에게 말하자면 진솔한 마음으로 이해를 구하는 그런 자세로 임하고, 또 나중에 법무부 장관이 돼서라도 그런 것을 좀 일로서 보여줘야 그 젊은 사람들, 그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조국 후보자한테 그 요청을 했습니다. 훨씬 더 진솔한 마음으로 모든 사안에 임해달라는 것을 그 3일 전인가요?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정치라고 하는 게 그 사람 국민들의 어떤 신뢰와 공감을 얻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에 살아온 거에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진실하게 진솔하게 앞으로 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소미아 문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중요하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좀 그 깊이 다시 생각해야 될 사안입니다. 지소미아를 도입한 게 2016년인데 그 전에 2014년인가 15년 무렵에 몰래 12년인가요? 예, 몰래 도입하려던 저한테 적발이 돼가지고 취소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합의 직전에 그때는 군사정보교류라고 안 하고 그냥 한일 정보교류라고 해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게 위장을 했다가 제가 적발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2016년에 다시 도입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진행이 돼 왔는데, 사실은 정보교류가 그렇게 많았던 건 아니에요. 미사일을 많이 쏠 때 이제 주로 정보교류를 하고, 최근에는 정보교류가 거의 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종료시킨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무슨 동북아에 안보 불안이 생기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없다 하더라도 T사라는 그 3국 간의 정보 공유하는 협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을 통해서 일본이 갖고 있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또 일본은 미국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이런 3국 간의 정보 교류할 수 있는 체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종료한다고 해서 안보 위기를 가져오는 그런 건 아니고, 이걸 가지고 자꾸 안보 위기를 강조하는 자체가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승전결 안보, 기승전결 조국, 이런 식으로 맞으면 끌어가는 그런 자세가 문제고, 이게 마치 그 한일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는 것처럼, 악화를 시킨 원인과 당사자는 고려치 않고 그의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맞으면 비난하는 정말로 친일파 같은 그런 행위는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수록, 이렇게 할수록 그 당은 자꾸 친일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친일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일반 국민들이 저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친일파에 가깝구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또 다른 분 있으십니까? 한 2분 정도 더 받고 마무리할까 싶은데요. 있으십니까? 네, 저쪽 한 분 해주시고요. 네, 오마이뉴스 조혜지입니다. 연장선에 있는 질문 같은데, 오늘 아침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게 그 지소미아 파기 결정 문제 자체를 이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어떤 국민적 비판을 돌리고자 하는 어떤 여론전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대표님 입장은 어떤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까 박광원 최고께서 말씀을 잘 하신 것 같은데, 이 기승전 조국입니다, 지금. 모든 건 조국으로 통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조국 문제는 청문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지소미아는 그 동북아의 안보 체계에 관련되는 겁니다.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전혀. 그리고 조국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지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아닙니다.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아니고, 그걸 모든 걸 갖다가 이렇게 기승전 조국 해가지고 마침 이렇게 입에 맞으면
떨어지지 않게 늘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정도의 판단력과 사고력이라면 정치를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오히려 정치에 해악이 됩니다. 네. 정치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안에 관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수준에 있는지 이런 걸 잘 가릴 줄 아는 그런 그 퍼블릭 마인드를 가져야지 모든 것을 이렇게 그 뭐랄까 아주 그 뭐랄까 전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면 국민들한테 공감을 얻질 못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네. 안녕하세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정치라는 건 사회과학적으로 말하면 이 통시적 개념과 공시적 개념을 같이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회 현상에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는 공시적인 존재가 있고 이것이 어떤 맥락에서 내려왔느냐는 통시적인 맥락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두 개를 같이 봐야 되는데 아까 말한 지소미아는 우리 냉전 체제와 관련된 통시적인 개념이고 그리고 현재 경제 보복하고 있는 공간적 개념에서 나온 것이고 조국이라는 분은 사법개혁 차원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의 개념이 다릅니다. 지금. 네. 안녕하세요. 프레시안 박정현입니다. 1주년 취임 축하드립니다. 이 대표님 1주년 맞아서 대표님 그 후보 시절 공보물을 다시 보니까 이제 거기에 선거제도 개혁이 대표님 공약으로 적혀 있는데 이 본회의 표결까지 그때 그 의지 변함없이 가능하실지 궁금하고요. 한 가지 더 질문 드리자면 그 지난 총선 때 민주당 포함한 정치권에서 미투에 대한 목소리가 있었는데 당시 이 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남인순 최고위원 공약이기도 한 젠더폭력 신고상담센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대표님께서 챙기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전당대회 때 선거제도 개혁을 해야 된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여러 당하고 협의를 해서 선거제도를 그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 건가를 해서 지금 그 신속 처리안건 제도를 이제 올려놨습니다. 이번 정치개혁 특위에서 마무리를 져야 되는데 선거제도라고 하는 건 그 하나의 룰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하고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이해관계도 조정을 해야 되고 그 제도의 합리성도 가져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그 협상 과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그 정개특위에서 그 처리를 해서 그 적어도 12월 15일 예비후보 등록하기 전까지 그 선거구가 획정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논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요즘에 이제 젠더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인순 최고께서도 많이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데 저도 세세한 내용까지는 충분히 알지를 못하고 있는데 우리 남인순 최고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지난번에 저희가 젠더폭력 상담 신고센터는 당규에 반영을 했고요. 지금 사무총장님 직속 기구로 두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이제 이것으로 그러면은 당대표 최고위원 취임 1주년 공동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국회 청문회가 제도적인 거기 때문에 제도적인 거를 잘 해야죠. 그래야 이 정치의 어떤 질서가 잡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 그 후보자를 청문 요청을 했는데 청문회 날짜까지도 못 잡는 건 처음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마감 날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제도를 무시하고서 하는 거라면은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날짜도 정하지도 그 기일도 정하지 않고 청문회를 자꾸 연장시키려고 한다고 하고 3일짜리 청문회 하자는 엉뚱한 소리나 하고 그런다면은 그건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인영 대표가 국민 청문회도 해서 그 말하자면 국민들에게 알릴 그걸 보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계속 날짜를 안 잡고 청문회를 지연시키고 전술적으로 응한다면 국민 청문회를 하는 게 뭐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거 다시 한번 오랫동안 장시간 함께해 주신 기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당대표 최고위원 취임 1주년 공동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